밸류에이션을 높게 받는다고 좋은 것인가? 창업 경험이 조금 있는 창업가분들을 만나서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 말 그대로 기업 가치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보통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군가 해당 가치를 인정해주거나 이게 거래가 됐을 때의 그 가치가 성립이 되잖아요. 내가 가진 스타트업의 가치가 100억이래. 그럼 그 100억을 누군가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은 이거를 사준다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이 100억의 가치를 인정을 안 해주고 100억의 가치로 산다는 사람이 없는데 100억의 가치를 내세운다고 그게 100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동의한 내용으로 가치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걸 보고 이제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이라고 표현을 한다.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앞서서 얘기한 것과 같은데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 전제 조건이에요. 이 스타트업 밸류에이션 가치 자체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산정법들로 인해서 스타트업이 본인의 사업의 가치를 먼저 정하게 되고 이 가치를 투자사 혹은 이거를 인수하는 인수 주체가 인정을 해줘야 이 가치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 이 스타트업이 밸류에이션을 산정할 때 가치를 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의 스타트업과 유사한 스타트업이나 산업군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받으면서 투자를 받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B회사가 우리랑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억 밸류에이션에 10억을 투자를 받았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비슷한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100억과 10억 정도 내세울 법 하겠지. 그럼 여기서 그 회사보다 우리가 낳은 특장점, 차별점이 이러한 기술 요소들이 있으니 우리는 100억보다는 조금 더 받아야겠어. 이렇게 상대 비교해서 밸류에이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스타트업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스타트업이 대부분 좀 약간 코어한 기술을 기반으로 특정 시장을 타겟하다 보니까 비교 사례가 없으면 이 스타트업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IPO까지 갔을 때 어떤 산업군으로 상장이 될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고 그 산업군에 있는 상장된 회사들이 얼마의 가치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본다. 그러면 그 회사와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비율로 따져서 계산을 한다면 우리 회사의 가치가 나올 수 있다. 뭐 상장된 회사가 매출액 100억에 만약에 영업이익 10억을 찍고 있는 회사야. 이거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 스타트업은 매출 10억에 영업이익 1억을 찍고 있어. 그럼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 상장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가 1000억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10분의 1 수준으로 하면 우리 회사 가치는 100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비교군을 만드는 이유는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합당하다라고 스타트업 입장에서 얘기하기 위한 비교 사례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 상장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비교할 수 있는 스타트업 시장도 존재하지 않아. 그런 경우에는 해당 스타트업이 타겟하고 있는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쫙쫙쫙 성장했을 때 우리가 이 마켓에서 몇 퍼센트 비율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을지 마켓 쉐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1조가 되는 시장에 우리가 마켓 쉐어 1%를 할 거야. 그럼 얼마인가요? 계산해보면 100억이죠. 100억. 100억의 시장을 선점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회사가 아무리 많이 커봤자 마켓쉐어 1%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100억 이상의 가치를 받기는 힘들어. 혹은 이 시장 말고 다른 시장으로 조금 옮겨가야겠지. 확장을 해야겠지. 이렇게 산정하는 방법도 있다. 시장이 큰 경우에는 보통 이커머스 회사들이 이런 방식을 주로 쓰기도 해요. 이커머스 시장 자체의 규모가 너무 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남성들을 타겟으로 한 이커머스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마켓 쉐어를 몇 퍼센트 정도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들로 가늠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초기 투자부터 시작된 성장률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산정되는 방법이 존재해요. 저는 그래서 초반 투자, 맨 처음에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타트업을 처음에 딱 만들었는데 전체 밸류에이션을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로 받고 1억을 투자를 받았어. 그러면 처음에 회사 가치가 10억이 되잖아요. 시드 단계에서.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1년 뒤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50% 정도가 성장했어. 그러면 시드 투자가 100%가 10억이면 50% 성장해봤자 15억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0배를 성장을 했어. 그래봤자 100억이잖아. 그러니까 초반의 밸류에이션을 그래서 좀 잘 받는 게 중요하다. 초반의 밸류에이션을 너무 낮은 금액에 받아놔버리면 너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측면들을 내세워야 돼. 왜 우리가 이 기업 가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투자사들은 다 연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10억 가치로 투자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또. 그럼 그거를 반박하면서 두 번째 단계의 투자 시리즈를 밟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드를 받을 때는 이런 부분들로 내세워서 기업 가치를 얼마를 받았는데 지금 단계에서 우린 기술력도 보강이 됐고 이미 시장도 많이 검증이 됐고 옆에 시장으로 확장도 가능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던 시드 밸류에이션을 무시하고 시리즈 A 밸류에이션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가 더 끼니까 조금, 근데 이제 한번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 실제로 스타트업 중에 시드 단계의 투자를 너무 낮게 받아놔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특히 대학생 창업단. 대학교에서 이렇게 창업 동아리 같은 데서 멤버들 모아가지고 회사를 처음 만들 때 옆에 이제 붙어있던 엑셀러레이터나 VC에서 시드 투자를 해주겠다 라고 해서 뭐 1, 2억이면 대학생들한테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신경 안 쓰고 그냥 받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밸류에이션이 만들어져. 5억, 10억. 그러면 여기서 시리즈 A의 100억 단계의 밸류에이션으로 가려면 10배, 숫자 10배 성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혹은 완벽하게 다른 점을 어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 단계에 밸류에이션을 잘 받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러면 반대로 이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는다고 좋은 것인가? 기업 가치가 높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기업 가치가 높으면 좋아 보이죠. 창업 경험이 조금 있는 창업가분들을 만나서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밸류에이션을 처음에 되게 높게 잡아놨는데 다음 라운드에 괄목할 만한 성장성이나 밸류에이션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으면 이 시드 투자자는 다음 라운드의 투자를 반대할 거야. 왜냐면 본인이 되게 높은 가치에 들어갔어. 시드 단계에서 100억 밸류에이션 인정해주고 내가 들어갔는데 이거 이렇게 성장률을 보이고 다음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너는 120억 밸류? 이러면 20%밖에 성장을 못한 거잖아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단계별로 투자사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 측면이 존재하는데 이 투자사 입장에서는 내 지분만 낮아지는 꼴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다음 투자 유치 때도 그렇지만 초반에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받아버리면 이 시드 단계, 시리즈 A, B, C 단계를 밟으면서 눈더미처럼 커질 거 아니야, 기업 가치가. 그러면 아무도 사주지 않는 회사인데 기업 가치가 막 몇천억이 돼버려. 그러니까 회사를 유지하긴 해야 되니까 투자를 계속 유치하면서 밸류에이션 몸집만 키우는 거야. 근데 이 가치는 엑시시 불가능한 회사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매출 개선을 하거나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거나 기술적인 부분을 강점을 내세우지 못해서 IPO를 가거나 M&A를 가지 못하면 엑시스를 할 방법이 없잖아요. 투자사들도 빠져나오질 못해. 그럼 계속 그냥 묶여있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꽤 많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알만한 회사 중에도 되게 많아요. 매각을 하겠다고 시장에 내놔도 아무도 안 사가. 왜냐면 기업 가치가 너무 높으니까. 이거를 한 5분의 1 수준으로 낮추면 아마 바로 팔릴걸, 내일이라도. 근데 기존의 투자자들이 동의를 안 해줘. 왜냐면 나는 이미 5천억 밸류에 들어갔는데 이걸 500억에 팔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거잖아. 90%를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10% 건질 바에는 난 그냥 이거 안 건지더라도 일단 끌고 가보자 라고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럼 그런 투자자들이 많을수록 그런 결정도 하지 못한다. 실제로 제 주변에 아는 친한 스타트업 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스마트폰 초창기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 되게 성과가 좋았어요. 성장을 엄청 빨리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을 너무 높여놓은 거야. 한 2년 만에 500억까지 올렸어요. 이거를 대기업에서 사겠다라고 제안이 왔었어. 근데 제시했던 밸류에이션은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수준. 이 대표님은 회사를 팔고 싶었어. 왜냐면 그 대기업이 진입을 했을 때 버틸 수 없다라고 판단했거든. 인프라를 이미 다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서 똑같은 서비스로 출발을 한다면 우리의 서비스는 죽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사들한테 동의권 얻으려고 막 돌아다녔어. 근데 다 동의를 못 받았어. 그래서 결국 대기업한테 완벽하게 밀려서 이 스타트업은 죽었죠. 서비스는 접게 되고 회사는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도 있다. 너무 많죠. 최근에 너무 많은 이유가 소액 투자자들이나 LP 자금을 모아서 펀드를 크게 구성하고 이 펀드에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VC 같은 벤처 캐피털은 이 펀드를 운영해 주는 거지.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LP들이 안 모이는 거야. 왜냐면 돈이 없어. 이제 2023년도부터 금리가 막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금리가 비싸지니까 은행에 원금을 갚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LP들이 안 모여. 그러니까 펀드가 안 모여. 펀드가 없어지니까 투자금이 말라. 그러니까 스타트업 혹한기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금리가 떨어질 분위기쯤 되니까 펀드가 슬슬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망하는 스타트업들 밸류에이션을 막 높여놓고 기업가치 잘 받으면서 이렇게 갔어. 근데 지금 당장 1년, 2년에 투자 시장이 조금 말랐다고 해서 망가질 정도의 스타트업, 이게 정말 괜찮은 스타트업이 맞는 것인가? 2천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펀더멘탈이 이렇게 악해도 되는 것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 시즌이 스타트업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가 굉장히 좋은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VC들도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아마 받았을 것 같고. 왜냐면 이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야. 그냥 조금만 성장하면 무슨 막 밸류에이션 몇백억. 아니 돈을 1년에 영업 성과를 10억도 못 내는 회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몇백억, 몇천억의 가치를 지니면서 투자를 이끌 수 있어요. 이거야말로 완벽한 폭탄 돌리기다. 저는 그 폭탄이 이제 터지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테크 스타트업, 기술 스타트업들 중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 되게 학력 좋고 막 아이템 되게 뻔지르르 해. 돈 한 푼도 못 벌어. 근데 막 기업 가치 1,000억. 그럼 이 회사는 상장을 할 수 있냐? 진짜 어려워요.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데 기술 특례 상장 진짜 쫄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정상적인 회사들처럼 영업이익을 내면서 회사가 굴러가야 회사의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지. 투자금 가지고 계속 막 직원 월급 주고 막 개발자들 연봉 막 초봉 1억씩 주고 이러면서 개발자들 영입해 가서 외형만 부풀리고 있어 보이는 플레이하고 이러면서 기업 가치 높이고 대무대에만 맨날 다니고 이게 정말 맞는 것이냐? 저는 사실 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스타트업이라고 특별한 시장이 아니다. 결국에 기업이고 회사다. 그러면 영리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 돈을 벌어야 한다.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기업 가치 1,000억이 웬 말이냐. 저는 그렇게 막 기술만 가지고 기업 가치 1,000억을 이루는 회사보다 당장 1억, 2억 연에 영업이익 내는 쇼핑몰이 훨씬 더 대단해 보여요. 기업 가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회사가 운영되고 유지되고 굴러갈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회사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님들 기업 가치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조금 내실을 다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